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징후를 쫓는 데 쓰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계에 반복되는 숫자 11112를 보고 우주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믿습니다. 길가에서 깃털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라 여기기도 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암호화한 신호일지 궁금해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것들은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징후에 집착할수록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아직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장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묘한 에너지가 이미 당신의 것이 된 현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새로운 현실이 이미 여기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시켜줄 징후가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주위를 스캔하며 확인하려 들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까요? 이것이 바로 단순함에 대한 숨겨진 저항입니다. 현신 매니페스테이션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자체가 그들의 진동신호 에너지 서명이 됩니다. 장창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기다릴 이유를 제공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하나의 입자가 특정한 현실로 붕괴되기 전 그것은 중첩 슈퍼포지션 상태, 모든 가능성 속에 존재합니다. 오직 관찰자가 선택하고 의식이 결정할 때에만 파동은 붕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징후를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위장된 망설임입니다. 확신을 찾는 행위는 사실상 불확실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문턱에 서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여러 현실 사이에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장창은 혼돈이 아니라 일관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신은 결국 중간 상태 절반만 이루어진 결과 거의에 불과한 현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도 이 진리는 수세기 동안 가르쳐져 왔습니다. 네빌 가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원이 이미 성취된 느낌을 가정하라. 주목할 점은 그는 징후를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정 자체가 창조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가정한다는 것은 곧 체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현실은 이미 당신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징후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메아리일 뿐 지침이 아닙니다. 메아리를 근원으로 착각하면 당신은 끝없이 그림자를 쫓다가 이미 눈앞에 있는 빛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징후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확실성, 엘치오모엘, 외부 증거라는 조건 속에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허가증, 성적표, 피드백 승인 등을 기다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신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내 말을 들었다면 징후를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을 낮은 진동의 굴레에 묶어둡니다. 징후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반영할 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의존할수록 더 깊은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징후가 사라질 때가 가장 큰 징후일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외부 신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일관성 초헤렌스에 들어섰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율이 되었을 때 장창은 넌사인처럼 빛을 깜박이며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약 직전 삶은 종종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창은 이미 당신의 선택을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증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체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현실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확인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이 묶이는 보이지 않는 갈림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스캔하며 확신을 찾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구도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멈추고 체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현실은 붕괴되고 전환됩니다. 바로 그때 전환이 일어나고 장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일관성에 들어섰구나. 이 여정에서 나는 당신에게 왜 징후를 쫓는 것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현신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징후가 필요 없는 상태, 당신 자신이 징후가 되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그 주파수에서 양자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현실은 노력 없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다시 역설이 드러납니다. 징후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원하는 현실을 멀리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느끼나요? 긴장, 확인, 기대가 있습니다. 신경계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증거를 찾느라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런 상태의 뇌가 생존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고 말합니다. 의심 경계 결핍의 회로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창조가 아닌 생존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계가 경계 상태일 때 몸은 결핍의 주파수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정확하게 그 방송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기다림과 의심 확신을 찾으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상황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관찰 행위 자체가 입자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관찰이 벌써 이루어졌을까, 우주가 들었을까라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면 붕괴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망설임을 반영하는 현실만 계속 붕괴시킬 뿐입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를 두 개의 채널 사이에 맞춘 것과 같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잡음뿐, 구 주파수도 아니고 신 주파수도 아닌 그 중간 소음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소음을 증폭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관성만을 증폭합니다. 영적 스승들, 플로렌스 스코벨 쉰, 플로렌스 스커벌 쉰과 네빌 고다드, 양자역학이 설명 언어를 제공하기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믿음은 이미 받았음을 아는 것이지 그것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징후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알면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더 나아가 현신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결과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반복되는 숫자나 깃털 외부 확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생성된 것이며 그렇기에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기에 갇힐까요? 징후는 자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 순간적인 확신은 의심을 잠시 달래줍니다. 하지만 징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주가 나를 잊은 걸까?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까? 이것은 중독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징후를 찾고 안심하고 징후를 잃고 의심 속으로 다시 징후를 찾고 그 사이에 현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우주는 징후로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을 반영할 뿐입니다. 징후는 피드백이지 지침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징후를 계속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는 여전히 내 힘을 믿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환이 곧 당신이 사는 주파수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당신은 매 시간마다 문 앞에서 배송 추적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정말 올까라고 의심하나요? 아니면 주문이 확정되었음을 알기에 단순히 신뢰하나요? 양자장에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느낀 순간 주문이 접수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적할수록 도착은 늦어집니다. 끊임없는 확인은 진동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주문을 하고 이미 그것을 소유한 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영적 열쇠가 드러납니다. 징후가 필요 없어질 때 당신은 더 높은 자아와 일치합니다. 어떤 전통에서 말하는 신의 상태는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그 확신을 체현하면 징후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지만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즐거운 동시성일 뿐 생명줄이 아닙니다. 인식의 이 전환만으로도 기다림의 굴레는 붕괴되고 당신의 소원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희망하는 자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장창은 당신의 말을 속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희망은 결핍의 진동으로 울려 퍼지고 알문 충만의 진동으로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징후를 기다리는 것은 가장 우아한 형태의 자기 파괴입니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의심의 변장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왜냐하면 이어서 나는 양자 이론과 신경과학 속 정확한 메커니즘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분리대태치먼트가 현실을 붕괴시키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징후를 쫓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노력 없는 현신을 가능하게 하는 주파수를 체현하게 될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중첩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은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의 모든 가능성, 풍요, 사랑, 건강, 자유, 이 이미 동시에 양자장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징후를 기다릴 때 당신의 관찰은 장을 기다림의 상태로 붕괴시킵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는 나는 가진다가 아니라 나는 증거를 찾고 있다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그 정확한 상태를 반영합니다. 더 많은 찾기, 더 많은 기다림, 더 많은 탐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갇힌 듯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재의 시간선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 진리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뇌는 예측 기계입니다. 끊임없이 미래로 기대를 투사합니다. 징후를 찾을 때 뇌는 불확실성의 패턴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은 전전두엽과 변형애를 활성화하여 경계심을 높입니다. 사실상 당신의 몸을 저강도의 생존 모드에 두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상태에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스트레스에 화학물질에 중독된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기보다는 신경학적으로 오래된 자아를 반복적으로 리허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창조하지 못하고 기다림 속에 생물학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 디태치먼트가 일어날 때 뭔가 깊은 변화가 생깁니다.
분리는 무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감시 모드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에서 증거를 찾는 스캔을 멈추고 오히려 현재의 의식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는 부교감 신경 상태, 즉 이완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일관성을 회복합니다. 심장 박동은 안정되고 뇌파는 알파와 세타로 이동하며 시스템은 플로우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초헤렌스, 일관성의 자리에서 당신의 장은 자석처럼 됩니다. 물리학에서 초헤렌시는 항상 힘을 증폭시킵니다. 입자들이 정렬되면 하나로 공명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명이 바로 양자장이 현신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과 의도의 과학적 실험을 수행한 뇌틱과학연구소의 딘 레이든의 연구와 연결해 봅시다. 그의 연구는 의도가 물리적 시스템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의도가 집착에서 벗어나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붙잡음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결과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는 순간 의식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장은 절박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코헤런시에 반응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많은 전통들이 항복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도교에서는 이를 무웨이, 즉 노력 없는 행동이라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안식하는 믿음이고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전통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창조는 매달림이 아니라 놓아줌을 통해 일어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소원이 이미 성취된 느낌을 가정하라. 그는 희망하라거나 매일 징후를 확인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분리를 의미합니다. 가정한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이미 그러하다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와 봅시다. 무언가가 마침내 잘 풀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올바른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직업을 얻거나 혹은 치유의 과정을 겪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종종 집착의 절정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났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놓아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분산시켰습니다. 플로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간섭을 멈추었기 때문에 당신의 장이 일관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징후를 요구하며 잡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재를 통해 명료성을 방송한 것입니다. 양자장이 요구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끊임없는 기대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아침 파내어 자라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 자체가 성장을 방해합니다. 씨앗은 비옥한 흙 속에서 그대로 두어야만 번성합니다. 당신의 의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도를 심고 신뢰라는 물로 적시고 끝없는 확인으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과학적 영적 역설은 여기서 만납니다. 기다릴 때 현신은 느리게 보이지만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양자장 안에서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역인과성 레트로코살리티, 이 실험은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의식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결과가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이 당신의 시간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선이 당신의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태는 증거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을 때만 일관성을 얻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마음속에서 내 징후는 어디 있지? 라는 속삭임이 들리면 그것이 우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래된 신경 패턴의 반복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미소 지으며 호흡하고 놓아주십시오.
간섭을 멈추는 순간 양자도약은 가속됩니다. 이것이 노력 없는 현신의 과학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이 감히 묻기를 멈출 때 직접 살아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계속 함께 하세요. 다음에는 이 분리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징후를 기다림에서 벗어나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시간선과 정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3단계의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왜 징후를 기다림이 루프에 갇히게 만드는지를 이해했으니 이 지혜를 실제로 전환해봅시다. 이론은 강력하지만 진정한 변형은 그것을 체현할 때 일어납니다. 비밀은 기대에서 일관성으로, 확인에서 존재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단순하지만 심오한 3단계 연습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신경계와 의식을 훈련하여 외부에서 징후를 찾지 않고 오히려 징후가 필요 없는 주파수를 발산하게 합니다. 1단계, 나는 I am, 선언을 다시 코딩하라. 매일 나는 뒤에 따라오는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사랑을 기다린다. 나는 풍요를 바라본다. 나는 치유를 시도한다. 와 같은 말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기다림을 강화합니다. 이런 말들은 무해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양자장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러한 문장을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회로로 고정시키고 생화학적 신호를 몸에 보내어 정확히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은 상상과 현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파수는 당신이 묘사하는 결핍이 됩니다. 전환하려면 의식적으로 다시 선언하십시오. 나는 기다린다. 대신 나는 정렬되어 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온전하다. 처음에는 마음이 저항할 수 있지만 지속할수록 신경계는 적응합니다. 이 재코딩은 당신이 징후를 갈망하는 대신 일관성을 발산하게 만듭니다. 2단계 신경계를 안전으로 훈련하라. 여기서 과학과 영혼이 만납니다. 조 디스펜자는 몸을 의식의 악기로 설명합니다. 만약 신경계가 과도한 경계에 갇혀 있다면 징후를 찾는 것은 생존 모드에 머무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 루프를 끊으려면 부교감 신경, 즉 휴식과 치유 창조의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 가지 연습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느리고 리드미컬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4박자로 들이마시고 6박자로 내쉽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심장 중심에 가져가고 빛이 밖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단순한 일관된 호흡은 심장과 뇌를 동기화하여 측정 가능한 초헤렌시를 장안에서 만들어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는 이 정렬이 직관을 강화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키운다고 보여줍니다. 이제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현실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 시간선을 놓아주라. 이것이 마음에는 가장 어렵지만 영혼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시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이나 일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긴급성이 아니라 준비됨에 반응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갑자기 나타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달력이 아니라 당신의 정열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를 연습하기 위해 의도를 세운 후에는 언제라는 질문을 거부하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물을 때마다 미소 지으며 안으로 선언하십시오.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몸에서 시간으로부터 분리되는 안도를 느끼십시오. 시간선에서 분리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우주에 이미 신뢰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강제보다도 빠르게 현실을 붕괴시킵니다. 이 3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양자적으로는 정밀합니다. 언어 신경계 조율, 시간선 분리. 연습 분리, 이것들이 구도자에서 수용자로 전환시키는 열쇠입니다. 마음, 몸, 시간선이라는 성스러운 삼위일체로 보십시오. 이 3가지가 함께 코헤런시를 만들어내며 장은 오직 그 초헤런시만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반복이나 강박적인 노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반복은 종종 의심을 의미합니다. 대신 매일의 재해조율로 다루십시오. 의식적으로 몇 분만이라도 정렬된 언어 일치된 호흡, 그리고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 몇 시간의 억지 시각화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영역에서 주파수의 질은 언제나 노력의 양보다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징후를 찾지 않을 때 삶 그 자체가 징후가 됩니다. 한때 쫓아다니던 동시성은 이제 어디서든 나타나지만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의 확인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으로 들어가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계획하지 않았던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치가 필드를 다시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것을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아래 댓글에 정확히 이렇게 입력하세요. 나는 그것이 쉬워지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림 의심 징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현실을 붕괴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글을 쓸 때 그것이 몸 전체에 진동하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정렬의 신호임을 아세요. 그리고 계속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더 깊은 신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쫓고 있는 타임라인은 이미 선택되어 있으며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그것과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현실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한번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쫓고 있는 타임라인은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열망 꿈 비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허공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의 언어로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성입니다. 당신이 나의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당신의 의식과 그 기존 타임라인 사이의 공명 신호일 뿐입니다.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자장에 암호화된 현실을 기억해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징후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지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이 저 밖에 멀리 있고 불확실하다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성의 파동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분열된 인식이 아직 따라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원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의 분리가 현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분리를 해소하는 순간 현실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이제 신경과학의 렌즈로 살펴봅시다. 당신의 뇌는 예측 기계입니다. 매 순간 이미 진실이라고 믿는 현실 모델에 맞추기 위해 정보를 걸러냅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이 여전히 부족의 프로그램, 즉 아직 갖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를 실행하고 있다면 뇌는 그에 반하는 증거를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치 상태에 들어서고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것을 체현하면 뇌는 스스로 재구성됩니다. 갑자기 당신의 지각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든 길과 가능성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이제야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드디어 이미 그것이 기다리고 있던 현실 버전에 맞춘 것입니다. 라디오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동시에 송출되고 있지만 당신은 자신이 맞춘 채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양자장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의 높은 자아는 이미 꿈이 완성된 타임라인의 주파수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심하거나 복잡하게 만들 때마다 단순히 다이얼을 잡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화하고 신뢰하고 정렬할 때마다 음악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주파수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항복이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복 속에서 신호를 더 이상 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자면 당신의 욕망은 당신을 쫓고 있지 않고 당신도 욕망을 쫓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공존하고 있으며 시공간을 넘어 얽힌 두 입자처럼 얽혀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한 번 입자가 상호작용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연결된 상태로 남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꿈과 현재의 자아는 이미 얽혀 있습니다. 다만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식 속의 저항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래된 주파수와의 동일시를 멈추는 순간 얽힘은 당신을 꿈이 항상 존재했던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해방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지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필드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일치입니다. 생각, 감정, 몸을 하나의 신호로 정렬하는 것. 일단 그 정렬이 고정되면 필드는 자동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삶은 재배치되고 사람들이 나타나며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개입할수록 오래 걸리고 단순하게 둘수록 더 빨리 일어납니다. 돌이켜보세요.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결코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펼쳐진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연히 만난 친구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너무 완벽해서 우연이 아닐 것 같은 타이밍을 떠올려보세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열을 중심으로 필드가 재구성된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타임라인은 이미 선택되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따라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이 쉽게 느껴질 때 의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단순함은 함정이 아니라 관문입니다. 마음은 복잡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복잡함은 마음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드는 노력보다 공명을 비춥니다. 마침내 단순함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성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높은 자아의 주파수에 들어섭니다. 그곳에서는 쫓을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심지어 희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미 선택된 타임라인을 살아가십시오. 곧 올 것이다도 나는 기다린다. 도 언젠가는 도 아닙니다. 선택되었고 끝났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말하고 숨 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조용한 자신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바로 일치입니다. 그리고 일치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의 주파수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체현된 상태로서 이 알을 당신 안에서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 인식을 당신의 신경계에 봉인하여 변화가 영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머물렀다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현실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필드에 암호화되어 있으며 당신의 일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심했을 때마다 그것이 너무 단순한 게 아닐까 했을 때마다 당신은 단지 분리의 환상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기억이 당신에게 정렬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자 현실화는 노력이나 투쟁,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필드는 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 감정 생각은 모두 그 주파수를 송출하는 송신기입니다. 그것들이 분열되어 있으면 신호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치할 때 필드는 반드시 그것을 당신에게 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은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붕괴한다. 거울을 상상해 보세요. 거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양자장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모든 나는 이다라는 선언, 미묘한 기대 감정 상태는 필드에 송출되고 필드는 단순히 그것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항복이 그렇게 자기장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혼란을 송출하지 않을 때 필드는 혼돈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일치를 선언할 때 필드는 명확성을 반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다추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언젠가의 주파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렬하고 붕괴하며 체현합니다. 이미 선택된 타임라인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 쉴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순간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양자 현실화의 기적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내면에서 전환이 느껴진다면, 저는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양자 힘을 깨워라 라는 가이드를 썼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전자책으로 이 주파수를 안정시키고 일치의 원리를 숙달하며 당신의 신경계를 훈련시켜 선택된 타임라인의 진동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함의 문제입니다. 이 자원은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이 전자책의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다음 단계, 오늘 여기서 이미 접한 현실로 들어가는 지도로 생각하세요.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체현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기억하세요. 우주는 당신을 시험하거나 벌하거나 기다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주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문이 이미 열려 있음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신호입니다. 당신이 거울입니다. 당신이 타임라인을 바꾸는 주파수입니다. 그러니 이 진실을 마음에 품고 이 공간을 떠나십시오. 양자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알무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삶이 그 진실을 중심으로 스스로 재배치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일치를 유지하고 빛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애써서 받아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설계되었을 뿐입니다.